우리는 지금까지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해석하고 해석한 HTML 문서를 돔트리로 변환한 다음에 그렇게 변환된 돔트리의 각각의 노드를 이제 우리가 도큐멘트 객체의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면 이제 선택한 노드를 가지고 그 노드를 조작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1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노드를 선택하고 선택한 노드를 조작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절에서 이 노드를 단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는 텍스트 콘텐트, 이너 텍스트, 이너 HTML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속성이기도 한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 content.html이라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예제 코드의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hello라는 텍스트만 웹브라우저에 노출이 되고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은 display none이라는 CSS가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웹브라우저에 노출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콘텐츠를 가져오는 텍스트 콘텐트, 이너 HTML, 이너 텍스트와 같은 속성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항상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조작하고 싶은 노드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방법은 엄청 많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큐멘트 객체에 간단하게는 get element by id, title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uery selector p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도 아니면 get element by tag name을 이용해서 p 태그를 가져와서 첫 번째 p 태그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조작하고자 하는 노드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드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던 건데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기억나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선택한 걸 가지고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콘솔.log로 이렇게 이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p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의 컨텐츠 텍스트를 모두 가져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텍스트 컨텐트는 태그는 가져오지 않고 오로지 텍스트만 가져온다 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CSS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져온다 라는 것 또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너 텍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너 텍스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옵니다. 즉 어떠한 태그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 처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가져오지 않아요. 웹브라우저에 실제 사용자 눈에 보이는 텍스트만 가져오게끔 하는 게 이너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너 HTML은 어떤 걸까요? 보시면 이너 HTML은 이런 식으로 해당 노드의 컨텐츠 중에서 태그를 포함한 모든 노드를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컨텐츠에 이렇게 스팸 태그가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 그대로 인식을 해서 가져오게끔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더 자세히 말하면 결국 태그가 문자열로 인식이 되어져서 가져와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컨텐트, 이너 텍스트, 이너 HTML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속성들로 어떤 노드의 콘텐츠를 가져온다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상황, 원하는 방법에 맞게 속성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스팬 태그처럼 태그까지 전부 다 가져오는 이너 HTML은 콘텐츠의 내용을 가져오는 용도로는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 이러한 속성들을 사용하면 해당 노드의 콘텐츠를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할당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할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도 되겠죠. 자, 해당 노드에 텍스트 컨텐트 속성을 사용해서 내용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hello, new content 이런 식으로 내용을 삽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hello, new content라는 텍스트가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inner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inner 텍스트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똑같이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nner HTML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inner HTML로 추가를 해도 똑같이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텍스트 콘텐츠와 inner 텍스트, inner HTML이 추가되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와져 있는 예제 코드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각각의 P 요소 노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로 텍스트 컨텐트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컨텐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쿼리 셀렉터로 이너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너 텍스트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같은 글자로 할까요? 같은 글자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inner HTML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렇게 넣는다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가져올 때는 텍스트 콘텐츠는 모든 걸 가져오고 inner 텍스트는 보이는 것만, inner HTML은 태그까지,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할당해서 콘텐츠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텍스트 콘텐츠와 inner 텍스트 그리고 inner HTML은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inner HTML은 우리가 가져올 때도 태그를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한 삽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봐도 해당 요소가 스트롱 태그로 이렇게 마크업 되어져서 새로운 콘텐츠로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inner HTML은 여기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태그도 실제 태그처럼 인식을 하게 해서 웹브라우저에 새로운 콘텐츠로 추가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inner 텍스트와 텍스트 콘텐츠는 어떨까요? inner 텍스트와 텍스트 콘텐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태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태그를 단순 텍스트로 인식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콘텐츠와 inner 텍스트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할당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텍스트 콘텐츠라는 부분이 더 먼저 나온 속성이기 때문에 이 호환성적인 측면에서는 inner 텍스트보다 텍스트 콘텐츠 속성이 더 좋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텍스트 콘텐츠와 inner 텍스트가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할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3장의 마지막 프로젝트에서는 텍스트 콘텐츠 속성으로 내용을 조작을 하거든요. inner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콘텐츠로 내용을 조작하는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할당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그럴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헬로우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한 칸 띄워져 있어요. 헬로우하고
스페이스바가 똑같이 한 칸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예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정확히는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얘를 복합 대입 연산자로 덧셈을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존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때는 좀 차이점이 보여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냐면 텍스트 컨텐트는 원래 요소에 있던 공백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이 공백을 그대로 보존해 준 다음에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너 텍스트는 앞에 기존의 내용이 맨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이 공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사용자 눈에 보이는 것만, 헬로우라는 것만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그 텍스트 컨텐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백까지 다 가져오는데 이너 텍스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오로지 가져오니까 이 헬로우라는 단어에 바로 이어서 붙여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공백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컨텐츠는 붙여서 연결할 때는 공백을 인식하지만 이너 텍스트는 붙여서 연결할 때는 이렇게 공백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10점장에서는 텍스트 컨텐츠 속성으로 내용을 조작하니까요. 그 부분도 이번 영상을 같이 통해서 공부하실 때 10점장에서 따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를 조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스타일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스타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CSS를 의미해요. CSS를 조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CSS를 조작할 때는 어떠한 요소 노드를 선택하고 스타일이라는 속성에 접근하여서 CSS 속성을 제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12.3절 2절의 스타일 조작하기 부분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형식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러한 예제 코드가 있어요. 책에 나와져 있는 예제 코드를 일단 제가 스크립트 태그 내용만 빼고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 예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텍스트라는 부분만 출력이 되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p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의 색상을 빨간 색깔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돼요. 일단 가져오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는 get element by id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조작하려면 스타일 속성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CSS의 모든 속성을 다 여기에 이제 사용해주면 되는데 우리 CSS에서 텍스트 색깔을 변경할 때는 어떤 속성을 사용했죠?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했어요. 똑같이 컬러라고 하고 레드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 고치만 해도 변하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get element by id 부분에 id 값만 넘겨야 되는데 쿼리 셀렉터처럼 습관적으로 샵 기호를 붙여서 넘겼어요. get element by id는 순수하게 id 속성의 값 텍스트만 넘기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면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제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보여지게 되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요소를 선택을 하고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이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원인을 추적해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노드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콘솔 로그로 이 가져온 노드를 출력을 해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잘못 가져왔으면 널이라고 이렇게 에러가 출력이 되면서 에러 메시지가 보입니다. 잘못 가져왔을 때는요. 제대로 가져왔으면 이렇게 가져온 노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해당 노드를 잘 가져온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고 잘 가져온 게 맞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속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지 2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타일 속성으로 이렇게 컬러 속성 레드로 이렇게 바로 색깔을 변경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CSS의 모든 개념이 다 통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됩니다. 신규진수 표기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도 되고요. RGB도 됩니다.
0, 255, 255. 아니죠. 0, 255. 이렇게. RGB, 16진수, RGBA, 키워드, 모든 방법이 다 돼요. CSS의 모든 관념이 다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면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 조작할 때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CSS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처럼 이렇게 대시기호로 속성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EL에 접근해서 스타일 속성에 접근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적용하려고 한다. 코드를 저장해보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어사인먼트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CSS 속성명을 그대로 적은 거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대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뺄셈 연산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잘못된 문법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CSS처럼 대시 기호가 들어가져 있는 속성명은 그냥 이렇게 카멜 케이스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CSS 속성에서 대시가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카멜 케이스로 변경해서 표기를 해주면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대시가 있는 속성명 중에서 폰트 사이즈도 있잖아요. 원래 폰트 사이즈인데 얘를 이렇게 카멜 케이스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30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타일 조작을 할 때는 이렇게 대시 기호가 있는 것들만 카멜 케이스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 노드를 선택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방법은 이제 클래스를 조작을 해서 속성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소의 스타일 속성에 접근해서 CSS 속성을 개별적으로 조작하는 것 또한 스타일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내가 만약에 조작해야 되는 스타일이 많을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해당 요소에 적용해야 되는 CSS가 한 20줄이에요. 20개에 대한 속성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20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드도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클래스 속성을 조작을 해서 그 클래스를 해당 요소에 추가함으로써 CSS에 정의되어져 있는 그런 CSS를 한 번에 적용하는 원리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일단 클래스 리스트 add.html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P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겠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선택을 해서요.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만약에 이 P 요소에 폰트 사이즈도 적용하고 컬러도 적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제 코드니까 이렇게 그냥 2개 속성만 했지 만약에 이게 한 30개 속성, 100개 속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100번 해가지고 다른 속성을 사용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만약에 이제 속성이 많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많게 일부러 적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속성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CSS 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할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요소의 클래스 속성으로 스타일 셋 1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스타일을 한 번에 추가를 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한 용도로 클래스 속성을 조작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데,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면 바로 해당 요소 노드에 접근을 해서 클래스 리스트라는 속성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add라는 메서드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내가 add라는 걸로 스타일 셋이라는 걸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저장했을 때 원래 p 요소에는 id만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클래스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3000% 빠지지만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스크립트 부분이 있죠. 코드 injected by live server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코드에 없어요. 없는데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할 때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에서 자동으로 주입한 스크립트 태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추가한 게 아닌 게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래스 리스트 속성에 접근해서 add라는 메서드로 이렇게 원하는 걸 추가를 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된 거고요. add 메서드는 체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하려고 해도 맨 처음 것만 적용되고 그 뒤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엄밀히 말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add라는 건 체이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사용하려면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2번 해줘야 돼요. 2번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래스 리스트에 add라는 걸 사용을 하면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추가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삭제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삭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remove라는 메서드로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추가한 게 삭제가 되면서 흔적만 남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는 이 클래스 속성이라는 이 속성에 대한 흔적만 남는데 이는 웹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remove라는 걸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속성 값, 엄밀히 말하면 클래스 속성에 존재했던 속성 값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르게 이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렇게 스타일 셋 1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remove로 지웠을 때는 이 클래스라는 속성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remove는 그냥 클래스 속성의 값 중에서 스타일 셋 1만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게 remove 메서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add와 remove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토글은 뭐냐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스타일 셋 1을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에 이제 토글을 사용해서 스타일 셋 1 했더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렇게 기존에 있으면 없어지게 하고 없으면 있게 해요. 토글은 원래 그래요. 보시면 없을 때는 있잖아요. 있을 때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좀 이벤트와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보여드리기가 편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벤트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set interval이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특정 구간마다 반복을 해주는 그러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1초마다 이 코드가 반복 실행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토글이라는 거에 의해서 추가됐다가 삭제됐다가 추가됐다가 삭제됐다가 이런 식으로 토글 메서드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속성을 조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속성을 조작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예제 코드를 보시면 dataset.html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HTML에서는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의 속성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CNT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한 속성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거나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소 노드를 선택해서 데이터 셋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한 가지의 태그만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제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버튼 태그를 2개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 CNT라는 이제 임의의 속성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개의 요소 노드를 가져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쿼리 셀렉터 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쿼리 셀렉터 어를 사용해서 버튼이라는 태그를 한 번에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러 개의 복수 태그가 한 번에 가져와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콘솔.log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드 리스트 객체 타입으로 배열 형태로 이렇게 2개가 찾아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반복하여 접근 처리를 하면 되는데, for each라는 걸로 반복할 수 있죠. 배열이니까, 유사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출력된다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출력됐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셋으로 하나씩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돔 스트링 맵이라는 객체 타입 형태로 CNT라는 객체로 10이 넘어오고, 두 번째 거는 CNT 0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요소 노드를 선택해서 사용자 커스텀 속성의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데이터 CNT 같은 경우는 dataset.cnt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얘가 이름이 CNT가 아니라 SNT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을 SNT로 이렇게 바꿔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dataset. 이 대시 다음에 오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el.dataset.snt 50으로 할당을 하겠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HTML 요소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속성에 의해서 지금 데이터 SNT의 값이 50으로 재할당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커스텀 속성을 가져올 때는 데이터셋 속성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서드로 속성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메서드로 속성을 조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HTML에는 이런 데이터 속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href, 클래스, id, src, alt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속성이 있는데 이 모든 속성을 통틀어서 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서드로 속성을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get attribute, set attribute, remove attribute라는 3가지 메서드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ttribute.html 예제 코드를 그대로 참고를 해서 A 요소 노드를 선택해서 href 속성의 값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볼게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A. 자, 이렇게 요소 노드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게요. get attribute. 어떤 걸 가져오냐? href의 속성 값을 가져오겠다. 얘를 값을 이렇게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속성의 값이 잘 가져와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게 되면 할당하는 것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당할 때는 get이 아니라 set이라는 걸로 사용하고요. set attribute href 속성의 값을 네이버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얘 href 경로가 네이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set attribute도 체이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걸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제 set attribute에 타겟 블랭크 값을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두 개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새 창으로 네이버가 이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팅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삭제하는 것도 있겠죠. 삭제는 remove attribute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href라는 속성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 태그에는 href 속성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를 사용하면 애초에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앞에서 배운 내용과 헷갈릴 부분이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 속성을 조작할 때는 클래스 리스트라는 속성에 접근해서 조작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클래스 리스트로 조작하는 것과 remove attribute로 조작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red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set attribute로 클래스를 re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점에서는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냐, 바로 속성 값을 세팅하는 그 방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 이제는 뭐 폰트 사이즈까지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 20. 내가 여기에 만약에 기존에 이 CSS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FZ22.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 added로 접근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이 FZ20을 보존하면서 red를 추가시킵니다. 클래스 리스트 added 메서드는 그러한 원리예요. 근데 set attribute는 아예 새로운 속성을 새로운 값으로 재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FZ20이 사라져요. 지금 보시면 red밖에 안 남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기존 걸 보존해주지 않고 새로운 값을 통째로 할당한다. 이러한 점이 이제 클래스를 조작하는 이 클래스 리스트와 set attribute로 클래스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해당 요소가 가지고 있던 클래스 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고 싶으면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 새로운 값으로 아예 재할당하고 싶으면 set attribute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